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이야기. 청바지를 탄생시킨 리바이 스트라우스. 19세기 중반 무렵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광산에서는 엄청난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금맥을 찾아 이 도시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골드러시인가 보다. 대박이 눈앞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로를 비롯해 각종 물품과 시설들을 급히 만들었지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물이 없으니 이걸 어쩐다?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 먹고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부들이 숙소로 이용할 주택이었는데 미처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판 구석에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살고 있던 스트라우스는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대신 수많은 이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29년 독일 남부 바바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18살에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기 위하여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스트라우스의 이복형이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형의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트라우스는 서부 지역에서 금이 쏟아진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서부 개척의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금광 주변 지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막 장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고 발전성도 있어 보이는 구상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서둘러 금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막천을 짜기 위해 공장을 세우는 한편 필요한 기계와 직공들을 모집하여 여러 종류의 천막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그는 천막용 천의 품질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질기고 촘촘하게 짰기 때문에 그가 만든 천막용 천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쏠쏠하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 퍼졌고 드디어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에서도 스트라우스의 천막용 천을 주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한 군납업자가 스트라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군 부대에 납품할 천막용 천을 주문하려고 스트라우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대형 천막 10만여 개의 분량의 천을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군납업자가 스트라우스에게 제시한 주문량은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어떤 색깔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천막 한 장당 얼마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색깔은 청색으로 해주십시오. 값은 현재 팔고 있는 값의 65%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을 합시다. 군납업자의 제의에 너무도 욕심이 난 스트라우스는 흡족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만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트라우스는 오직 군 부대에 납품하기로 한 천막용 천만을 생산했습니다. 주문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서 창고에 남아있던 모든 실을 가지고 천막천을 생산해냈지만 계약 기간 안에 저울량을 생산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까지 얻어 기계를 더 사들이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천막용천을 생산해내는데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공장이 밤낮 없이 가동되면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양의 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납품만 완료되면 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 빚도 갚고 건강도 살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거야.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이 들어오는 꿈에 부푼 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약한 그 군납업자가 스트라우스의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견본을 주십시오.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검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전량을 가져가겠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가득 쌓인 납품용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납업자는 견본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스트라우스는 선뜻 견본을 주긴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검사를 하다니 그럼 불합격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자신의 경솔함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견본을 가지고 간 그 군납업자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몹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공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불길한 예감대로 불합격이라는 통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의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납업자의 말만 믿고 국방색이어야 할 천을 청색으로 염색했던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청색의 천막용 천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동안 진 빚은 또 어떻게 갚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한단 말인가. 스트라우스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당장 임금을 달라고 달려들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의 침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갔습니다. 나 때문에 이걸 어쩌면 좋겠소. 군납업자가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을 헐값에라도 팔아 밀린 빚과 직원들의 월급만이라도 해결하고 싶었으나 엄청난 양의 전을 한꺼번에 사줄 만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스트라우스는 미친 듯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찾아오는 일반 소비자들은 청색으로 만든 천막용 천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대신 화려한 색의 텐트 천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사업에 실패한 스트라우스는 공장문을 닫아버린 채 술독에 빠져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목이나 축이려고 주점에 들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스트라우스는 주점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부들이 주점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헤어진 바지를 바늘로 꺼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 광부들은 금맥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갱도에서 흙을 퍼내어 물가에 꿇어앉아 광석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옷차림이 남루했을 뿐만 아니라 바지의 엉덩이와 무릎 부분이 성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 광산에서 일을 할 때 입는 바지가 질기고 튼튼하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 스트라우스의 머릿속에는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서쳤습니다. 광부와 같이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질긴 천으로 만든 작업복이 필요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줄곧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스트라우스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서 기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옷. 그래, 저 가난한 강부들에게는 그런 옷이 필요하지. 만약 내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입는다면 팬티 차림으로 앉아 끝없이 바지를 꿰매는 일은 없을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스트라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소리 지르며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튼튼한 천막용천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작업복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즉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천막용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튼튼한 청색 바지가 강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문은 바람처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아울러 질기고 뛰어난 실용성을 인정받아 강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며 바지는 만들기가 바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자신이 만든 이 청색의 작업복을 청바지, 블루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청바지의 명성을 더욱 높여준 사건은 공교롭게도 미국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청바지를 입고 출연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을 본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흉내내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청바지를 사서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3년 만에 스트라우스의 청바지는 지구촌 곳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라우스는 평생 동안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1년 판매량 2천만 벌, 순이익 6천만 달러. 당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기록된 청바지는 이렇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청바지를 생산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회사는 세계의 브랜드를 거느린 의류 생산 및 판매 기업으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만 1,6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리바이스 청바지는 경쟁자들의 줄기찬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140년 동안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옷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